유난히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에 들어가도 시큰둥하고 컨저링이든 주온이든 심드렁하게 보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제법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이는 공포심이 없는 게 아니라 허구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무한도전 시절의 박명수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겁내지 않지만 물리적인 위기, 그러니까 바닥이 푹 꺼지는 정도의 가벼운 트릭에 크게 놀라고 겁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체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허구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는 겁내지 않죠. 오히려 고용된 스텝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닥이 꺼지는 등의 문제는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겁을 내는 거죠. 물론 상상으로 구현된 공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미지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있고, 그렇기에 더욱 공포 장르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실제적, 물리적 공포와는 결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연출의 기술만으로 충분하지만 공포의 본질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 공기살인은 현실 그 자체로 다가오는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온몸에 소름이 쭈뼛 돋는 공포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만큼은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영화가 다루는 살인 범죄 자체는 그야말로 현실에 기반을 둔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그게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공포의 진리고 그 두려움에 공감하지만 동시에 영화가 보여주는 아쉬움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 살인의 기법과 정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영화, 다만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아쉬웠던 영화 공기살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파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연설로도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요즘 사례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군대 내 인권 문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대에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남성들의 헌신으로만 알려진 군대가 실은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과 열악한 환경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라마가 낱낱이 보여줬죠. 하지만 군대 내의 폭력, 인권 문제, 군인의 대우 문제, 생수통이 바뀌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그간 지적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이 이를 지적했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언론이 문제 삼고 보도를 내보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힘은 달랐습니다. 드라마의 형태로,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서 군대의 문제를 드러내자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군대의 환경은, 군인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발전할 겁니다. 그 결과 이야기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82년생 김지영이 그토록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이유 역시 82년생 김지영이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공기살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의 강렬함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잘 연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주인공 태호는 의사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가 수영장에서 정신을 잃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태호는 직접 아이의 수술을 집도하지만 아이의 폐가 더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훈의 처제인 영주가 언니 길주를 만나기 위해 아이 선물을 들고 집에 방문했을 때 영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길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길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불행에 시리에 빠지는 태운. 의사면서 아내의 질병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몰랐다는 것을 자책한 태우는 아무리 급성이라도 폐의 상태를 보아서는 1년 이상 진행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영주가 놀라운 말을 해주죠. 형부 신경 쓸까봐 말은 안 했는데 5개월 전에 언니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영주의 말에 놀란 태우는 병원의 검진 자료를 확인 후 즉시 아내의 부검을 진행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진 폐를 확인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태우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 비슷한 폐 질환을 연구했다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만화방을 운영하는 그 의사는 과거 자신도 단순 감기로 진단한 환자가 갑작스런 폐 질환으로 사망하자 해당 케이스를 연구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 괴이한 폐질환은 봄에만 발병하고 여름, 가을이 되면 사라지는 이상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봄에만 발병하는 이유도 환자들의 연관성도 찾지 못한 박사는 질병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영주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을 때 태훈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독성 물질을 이용한 살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진실에 도달합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망하거나 혹은 그들의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마치 태훈의 가족들처럼요. 대신 아빠, 남성은 잘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거기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주목한 것은 놀랍게도 가습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질환의 발병과 사망, 그것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를 발견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죠.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나니 모든 현상이 설명됩니다. 사계절 중에서 봄에만 발병하고 사라졌던 것,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급성으로 진행된 것,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나 엄마였던 것,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전부 다 설명되는 것이죠. 우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천성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지닌 가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부족하고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가정에서는 바로 가습기를 틉니다. 겨울 내내 가습기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그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틀어놓은 가습기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들여놓은 가습기가 사실은 독을 뿜어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면서 그 독을 코로 다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아프면 보통 엄마는 아이들과 같이 자기 마련이고 아빠들은 엄마랑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각방을 쓰거나 거실에서 TV 보다가 자는 일이 많고 낮에는 외부 활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될 위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살고 엄마와 아이들은 죽는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겨울에 집중적으로 독극물에 노출되다 보니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다가 자연스레 병이 진행되는 것이었고 봄이 되면 가습기를 치우니까 여름, 가을에는 환자가 없고 겨울 내내 가습기 살균제를 마신 환자들이 봄이 되면 사망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메시지는 선명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초반의 방식도 좋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공기살인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마침내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전율. 가습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은 두려움에 몸서리칠 만한 내용이죠. 영화의 결말까지 보면서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와 흐름에 공감했습니다.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량은 무려 1,000만 통에 달합니다.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노출되었을 숫자입니다.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폐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영화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90만에 달한다고 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를 2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엄청난 숫자,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어떤 연쇄살인마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숫자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영화의 전반부라면 영화의 중반부는 오투라는 회사, 현실의 옥시로 보이는 회사와의 다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그 투쟁의 끝에서 벌어지는 재판,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따져묻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영화 다크 워터스를 보는 것 같은 구성입니다. 다만 다크 워터스에 비하면 훨씬 더 가벼운 분위기죠. 하지만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과연 영화적으로 잘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니고 만든 작품이지만 정작 작품성 자체에는 그리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일단 대사입니다. 대사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떤 대사들은 대체 왜 저렇게 연출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어체에 가까웠습니다. 배우들이 애드립으로 좀 대사의 앞뒤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해주기를 바랄 정도로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장면마다 어색한 대사들이 포진해 있으니 더욱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훈이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 길주가 식탁 위에 가습기 살균제를 놓아두자 그걸 보면서 나라에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마크까지 딱 붙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은 것이고 대사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딱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렇게 표현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기 쉽게, 소화하기 쉽도록 전해주는 건 좋지만 그렇다 보니 메시지의 예술이 파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연출에서도 반복됩니다. 영화에서 악덕 기업으로 나오는 오투는 그야말로 알기 쉬운 악당입니다. 대표이사가 모집한 임원급 회의 장면은 마치 대부 같은 영화, 아니 이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에 대한 신뢰겠군요. 아무튼 무슨 조폭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누가 봐도 악당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진행하는 연출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어둡고 검은 느낌. 대사도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인물은 가뜩이나 배우도 장광을 썼는데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악당의 그것만을 반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너무나 정형화시켜서 표현하고 그걸 일종의 악의 심볼처럼 만들어버리니 이 정형화된 구조가 위화감을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선량하고 선하며 이에 맞서는 이들의 싸움은 숭고한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오투, 정부, 국회의원 따위는 전부 다 인간성 따위는 배제된 악당으로만 그리는 겁니다. 이는 악에 대한 몰이이면서 동시에 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악을 그리는 방식이 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정해진 공식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빅쇼트나 다크워터스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방식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다크워터스와의 비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기업의 윤리적인 횡포,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자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소비자들의 무너진 위기의식, 그리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들을 상대하는지 차갑고 냉정하게, 그리고 건조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몽환적으로 표현하되 그들이 맞서는 악의 진짜 얼굴을 그려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악당도 악당 같은 대사를 말하는 만화 캐릭터처럼 과장된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태도에서 두려움을 느끼게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 호소와 선동적인 어구로 가득한 이 작품은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 영화가 지닌 메시지마저 빛을 발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결말이 훤히 예상되는 흐름도 아쉽습니다. 서우식이 오투에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바꿨을 때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막바지에 나타난 정부 측 요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도 저는 무척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의 문제이기에 앞서 연출의 문제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더 얄밉게 마치 자기들이 합리적이라는 듯한 태도로 책임을 떠넘겨야 했습니다. 그 교묘함을, 그 뻔뻔함을 끄집어내서 관객들의 앞에서 폭로하고 그걸 주인공의 입으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결국 분노와 울분만 남은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영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따름입니다. 오글거리는 대사들, 과잉된 감정, 감정적인 호소, 감성으로 만든 실화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 사건이, 이토록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사건이 이런 식으로 못 만든 졸작 영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적 호소를 위해서 들이부은 이 무수히 많은 클리셰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구호대로 이 모든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들의 마음을 보상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의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보다 이성적으로, 보다 차갑게, 그리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니만큼 이제껏 드러난 진실들을 토대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이나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평할 때 영화의 목적이나 영화의 주제와 같은 메시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호를 담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고,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역시 공감할 정도로 모두가 봐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대사가 형편없고 연기는 과장되고 연출은 어설프고 클리셰로 점철하고 오직 감정만 남은 눈물범벅의 선동만 남은 영화라면 마땅히 그에 맞는 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리뷰하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사상이나 이념, 개인적인 호호, 메시지에 공감하는가의 여부는 영화평에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는 철저히 내재적인 기준으로만 평한다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 말입니다. 공기살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감했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습기를 쓰지 않았지만 가습기를 썼던, 그래서 혹시나 하는 사람들의 그 공포, 나라에서 인증한 마크가 있어도 믿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은 실화의 사건이 지니고 있는 힘이지 영화의 힘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그저 못 만든, 어설프게 만든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그 메시지가 아름답기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영화의 처참한 만듦새가 감성에만 치우치고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한 이 영화의 애처로운 통찰력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뜨거운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화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